엄마, 정말 이럴 거야? 현석이 놈 계속 집에 있게 할 거냐고. 아, 그래, 엄마. 언제까지 저것들 데리고 있을 거야?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알아서 쫓아내야지. 이사까지 오게 하면 어떡해? 엄마,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저것들이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얹혀 살게 하는 건 아니지. 아휴, 하지 마라.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아,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난리야? 아, 됐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애들 듣겠다. 아,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들으라지. 아니 오히려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현석이 저놈도 지가 염치가 있으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되지. 여태 갈 곳 없는 저 키워준 게 우리 엄만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 늙은 엄마 밑에서 빌붙겠다 이거야? 아, 언제는 사업 잘 돼서 어쩌니 저쩌니 그 자랑을 하더니 그러게 우리가 뭐라 그랬어? 그때라도 받을 거 제대로 받으라 그랬잖아. 그때 뭐라도 받고 아예 영 끊었어야 했다고.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지금? 늘 왜 자꾸 현석이한테 그래? 가뜩이나 힘들 애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준호, 준기,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기는 뭘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엄마 걱정해서 이러는 거지. 누구 남 걱정해서 이래? 우리는 엄마 자식들이지만 저놈은 아니잖아. 친아들도 아니고 원수의 아들인데. 저딴 놈을 대체 왜 도와줘? 그래, 엄마가 저놈 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나 그거 생각하면 평생 현석이 저거 용서 못해. 그건 현석이 탓이 아니래도 그래. 니들이나 현석이나 나한테는 다 똑같은 자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이야 저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이러고 있지. 나중에 엄마 어려워지면 현석이 저게 엄마나 우리나 아는 척할 것 같아? 아무리 엄마가 속이 좋아도 그렇지. 우리 생각해서라도 이건 안 되지. 저 자식이 엄마한테 들러붙어서 우리 복까지 다 뜯어가는 거 우리가 참고 봐야 해? 그래 엄마. 이제 저 상간녀 자식 갖다 버려. 이제 저것들이랑 인연도 제발 좀 버리라고. 남편은 원래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하루아침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오갈 곳이 없어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댁에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나이 드신 어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희가 갈 곳이 없는 걸 알고 잠깐이라도 와 있으라며 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걸 아주버님들이 아시고는 시댁으로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저희가 시어머니 등에 붙어서 자신들을 뜯어먹으려 한다며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고 내다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버님, 아무리 그러셔도 그렇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나쁘게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저 사람도 어머님 자식이에요. 저 사람한테 가족이라고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들 뿐인데 왜 아주버님들은 계속 저 사람을 남처럼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우리가 왜 저놈 입장을 생각해줘야 합니까? 아니, 우리는 저놈 식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엄마가 착해서 저런 놈을 그냥 키워준 거지. 사실 저놈이야말로 우리한테는 원수 아닙니까? 재수 씨도 이 집안일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참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길래 상간녀 아들이 친자식 행세를 하려고 말이야. 저놈이 지금 조용히 있다고 한들 나중에 무슨 속내를 드러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린 저놈 절대 못 믿어.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지키는 것뿐이니까 괜히 원망하지 말아요. 그러게 이런 오해 받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형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남편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평생을
의붓 형들에게 눌려 기 한 번 펴지 못한 남편이니 이제 와서 달라진다는 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까지 저러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아주버님들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저와 저희 남편을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에게는 말 못할 가정사가 있었거든요. 남편의 친모는 남편이 아주 어릴 적에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쩌고 사는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제 남편을 친부의 집 앞에 버려두고는 혼자 사라져버렸답니다. 사실 제 남편의 친모는 상간녀였거든요. 유부남과 바람난 게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식을 버리고 떠났다니. 자식을 둔 같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일이었죠. 결국 친부의 집 앞에 버려졌던 남편은 당시 겨우 생후 몇 개월짜리 갓난쟁이였고 엄마가 버리고 간 그 아이는 지금 저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본처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자식 두고 바람난 것도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그 상간녀가 남몰래 애를 낳아서 자신에게 내버리고 갔으니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막힌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그런 상간녀의 자식을 절대 키우지 못하는 게 보통이었을 거예요.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자식까지 거둬줄 정도로 속이 깊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나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 바로 그 몇 안 되는 속 깊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집 앞에 버려진 갓난쟁이를 가여워하셨고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니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다며 상간녀의 아이를 마음으로 품어주셨죠. 제가 그 입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버려진 아이가 가엾다고 한들 이미 자식도 있는 상황에 남의 자식을 거두기가 쉬울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단 한 번도 친자가 아니라고 차별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남편을 친아들처럼 키우시며 다른 형제들과 다름없이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바르게 키워주셨죠. 그래서 아주 어릴 적에는 남편이 자신에게 따로 친모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머리가 큰 형들이 상간녀 아들이라며 남편을 구박을 하고서부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야, 너 뭔데 우리 집에 와 있어? 너 우리 엄마 아들 아니잖아.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 아들이야. 우리 엄마 아들 맞아. 아, 뭐? 넌 우리 엄마 아들 아니야. 네 엄마 따로 있어. 그래, 너네 엄마는 상간녀였어. 상간녀라고, 상간녀. 상간녀? 그게 뭐야?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났다고. 우리 엄마가 있는데도 말이야. 니네 엄마가 아주 나쁘다는 거야. 그래 놓고는 네 엄마가 널 우리 집에 버리고 간 거야.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아주 잘못을 했는데도 뻔뻔하게. 넌 우리 동생 아니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곧바로 호적에 올려 입양하셨고 키우면서도 차별하거나 남편이 상간녀의 아들이라는 걸 표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성격상 쉬쉬하셨을 게 당연했는데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어느 날 아주버님들이 남편이 상간녀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조심성 없는 친척 어른들이 맑게 알아듣는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떠들어댔던 거겠죠. 결국 짓궂은 시아주버님들이 그 일을 알고는 화가 나서 계속 남편을 괴롭혔다고 했어요. 당시 제 남편은 바람이니 상간녀이니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였는데도 말이죠.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 아니라고. 아니야. 우리 엄마야.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누가 동생 괴롭히래? 누가? 왜? 우리 말이 맞잖아. 쟤 우리 동생 아니잖아. 준호, 너 그런 말 누구한테 배웠어? 누가 그래? 현석이도 내 아들이야? 네 동생이라고. 아니잖아. 쟤네 엄마는 다른 사람이잖아. 엄마 힘들게 한 그 여자잖아. 아니,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니들은 기억도 못할 적 이야기인데. 아휴, 또 어떤 생각 없는 인간이 애들 앞에서 헛소리를. 그런 거 아니니까. 니들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앞으로 또 동생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면 엄마한테 정말 크게 혼난다. 알겠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친자식처럼 품어준 것과 별개로 남편의 이복 형들은 남편이 상간녀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남편을 구박하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뭘 모르는 아이에게 나쁜 소리를 해대고 친동생이 아니라며 형제들끼리 합심하여 저희 남편을 따돌리고 괴롭히곤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실수라도 하면 크게 화를 내고 혼을 내거나 심지어는 남편의 물건들을 몰래 숨겨두거나 가져다 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들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기에는 제 남편이 혼자 감수해야 할 상처가 너무나 컸을 겁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매번 남편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이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해 주셔서 다행이었죠. 우리 현석이 또 형들 때문에 울고 있었어? 엄마, 나 정말로 엄마 아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니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 그런 거 아니야. 현석이 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게? 너는 평생 내 아들이야. 여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괜히 친엄마가 누구니 어쩌니 그런 소리 귀담아 들을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현석이는 엄마 아들이야. 알겠지? 그래도 형들이 우리 엄마는 나쁜 여자라고, 엄마를 상처 준 사람이라고, 나도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른들 이야기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어. 형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현석이 네가 이해를 좀 해줘. 그래도 엄마는 현석이 안 미워해? 엄마가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알아요. 나도 엄마 많이 사랑해요. 그치? 엄마도 우리 현석이 많이 사랑해. 엄마는 언제나 현석이 편이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현석이도 엄마 믿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남편을 보듬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네 편이라는 말을 자주 해주시면서 남편을 친자식 그 이상으로 아껴주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정을 받으며 자라서였는지 남편도 머리가 자라서 나중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다 알게 된 후로도 엇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자신을 편견 없이 품어주신 어머니에게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머니에게 누구보다 잘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친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어머니는 제 남편이 제일 효자라며 그런 남편을 두고 너무 착한 아들이라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과 제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야 행복을 찾는구나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새아가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좋아서 결정한 일인걸요. 어머님이 고마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고맙지. 너도 우리 집 사정을 다 안다고 했지? 네, 현석 씨한테 들었어요. 사실 나는 그동안 현석이 친모일 때문에 현석이가 행여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 늘 걱정이었거든. 저 아이 잘못이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은 쉽게 현석이를 비난하고는 하니까. 그래서 나는 늘 마음을 졸였어. 부디 저 아이의 속을 알아주고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말이야. 근데 오늘 새아가를 만나니까 꼭 그런 사람인 듯해서 내가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현석 씨한테도 어머님께도 좋은 가족이 되도록 할게요. 아휴,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마음 깊은 아이가 또 어디 있겠니? 아무래도 우리 현석이한테는 복덩이가 굴러온 것 같구나. 우리 현석이 상처가 많은 아이야. 내 앞에서는 의젓한 척하느라 말을 안 하지만 지 형들한테 당하고 욕먹고 그 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니. 그런 현석이의 상처를 이제 네가 품어줬으면 좋겠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아가. 제가 보기에도 남편은 효자였고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매번 시댁을 찾아가고 자주 연락드리고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끼고 챙기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되려 마음 아파하셨어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친아들이 아니라서 부담감에 더 그런 게 아닌가 마음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는 새아들을 똑같이 키우려고 노력하셨지만 혹시 남편은 차별을 느끼지 않았을까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제게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셨는지 말하곤 했죠. 시어머니의 염려와 달리 남편은 어머님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은 결혼 전부터 꾸려온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어머니에게도 제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성공은 전부 어머니 덕분이라 말하며 사업이 잘 풀린 뒤에는 어머니에게 더 잘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벌이 없이 지내시는 어머님을 위해 매번 생활비며 용돈을 챙겨드리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형들까지도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준호 형 얘기 들었어요. 형이 하던 가게가 어려워졌다면서요? 이거 많지는 않지만 가게 운영하는 데 보태 쓰라고 하세요. 아니, 이제 이 많은 돈을 왜? 정말이니? 정말 네가 준호 도와주려고 그래? 아, 그놈이 너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래야죠. 그래도 제 형인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도 싫고 제가 도울 여유가 되니까 도와야죠. 그렇다고 제가 도왔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준호 형 성격에 제 돈이라고 하면 안 받겠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어머니가 도와주신 걸로 하세요. 아유, 세상에. 현석이 너는 어찌 그리 마음 씀씀이가 깊으냐. 지 형들은 너를 괴롭힌 것밖에 없는데 너 이렇게 그 애들까지 챙기고. 이럴 때마다 내가 더 너한테 면목이 없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죄 없는 너한테만 상처를 입힌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게 다 어머니이신걸요.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대신 형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가족이 다 행복해지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남편은 어머니를 통해 뒤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형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그 돈이 전부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남편이 형들을 책몄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별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이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지켜봤기에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주나 싶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가 자식들 걱정에 마음 아프시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는 거라며 말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불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효자가 있나 존경스러울 따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저희는 살던 집까지 처분해야 했고 오갈 곳 없어진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사정을 아신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덕분이었죠. 덕분에 저희는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시아주버님들은 그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빌붙는다고 하루빨리 쫓아내려 하더라고요. 니들 다 입 다물어라. 준호 준기 니들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니들이 지금 내 걱정이 되어서 이런다고 했냐? 현석이가 늙은 애미 벗겨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런다고? 아, 그래. 우리는 엄마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애미 걱정이 되는 놈이 그동안 지애미가 뭐 가지고 먹고 사는지는 알고 있었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일도 못하는 애미한테 용돈 한 번이라도 갖다 줘봤어. 아, 엄마, 돈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 집 물려주셨잖아. 집이 있으면 뭐? 니놈은 살 집 담보로 먹고 살 거니? 집만 있으면 이 집 뜯어먹고 살 수 있어? 아니, 우리도 용돈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정이 다 어려운데 어떻게 엄마까지 챙겨? 그러게, 여태 나 챙겨준 적도 없고 챙겨본 적도 없는 놈들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말이야. 나도 자식들 덕볼 생각은 없어서 여태 니들한테 10원 한 장 바래본 적 없지만 그런 니들이 이제 와서 현석이 탓할 거는 아니지. 니들이 늙은 애미 두고 나 몰라라 할 동안 나 챙긴 건 현석이랑 현석이 처밖에 없었어. 그런데 니들이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들을 내? 어디 네 아들 현석이를 내쫓으라 말아야. 시어머니께서는 참다 화가 나셨는지 아주버님들께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동안 자식돌이 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의붓동생을 무시하는 아주버님들의 행동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시아주버님들은 다들 결혼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생신에 선물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사업 실패로 어려운 와중에도 어떻게든 어머니를 챙기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죠. 친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붓 아들보다도 못하게 굴었으니 어머니도 기가 막히셨나 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엄마는 현석이 저놈이 고맙다 이거야? 그래봐야 그것도 다 옛말이잖아. 예전에야 현석이 저놈이 사업한다고 돈 좀 있었다지만 이제는 개털인데. 그래서 엄마 집에 들러붙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봐주려고 그래? 엄마가 무슨 마더 테레사야? 자원봉사하는 거야 뭐야? 다들 그 입 다물라고 하지 않았어? 니들은 현석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내 자식 흉보기 싫어서 여태 참아줬다만 니들 하는 꼴을 보니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위로하고 걱정할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형이라는 것들이 동생 괴롭히고 욕할 줄만 알아. 동생? 제가 왜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은 중기 하나지. 현석이 저놈은 내 동생 아니야.
엄마도 제발 그만 좀 해. 아버지 계실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언제까지 저놈을 자식 취급할 거야?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현석이는 내 아들이야. 우리 현석이 걸음마 떼고 처음으로 말 트일 때부터 나 엄마라고 불렀어. 그런 애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야? 그러는 너희들은 친자식이라고 나한테 뭐라도 해줘 봤어? 지 엄마가 굶고 사는지 어디 사는지 관심도 없는 것들이 현석이는 나한테 이런 것도 해줬어. 그렇게 아주버님들이 남편을 무시하며 괴롭히던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방 장판을 뜯기 시작하셨습니다. 뜻모를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희나 시아주버님들이나 다들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아니, 멀쩡한 장판을 왜 드러내? 어머니 왜 그러세요? 화가 나셔서 그러세요? 아이, 엄마 왜 그래 진짜. 저놈 자식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늘상 자리를 깔고 주무시던 장판 밑을 뜯어내시는데 그러자 그 밑에서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웬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시는데 딱 봐도 중요한 거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누구도 거기에 그런 것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장판 밑에서 꺼낸 서류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뭐야? 이거 땅 문서잖아? 아니 엄마 땅 있었어? 아,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진작 말을 했었어야지.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뭐야? 우리 엄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알부자였네. 이 땅 문서 누가 해준 건지 알긴 하고 하는 소리야? 니들은 탐낼 것도 없어. 이거 다 현석이 거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현석이 저놈 거야? 엄마, 설마 이번에도 저놈 편 들려고 그래? 아니, 진짜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 애초에 현석이가 해준 거라는 말이다. 이 땅 현석이가 나한테 선물로 준 땅이라고. 한 4, 5년 전 남편이 한창 사업으로 잘 나갈 적에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린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시고 하시니 작은 땅이라도 들고 계시면 혹시 귀촌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이래저래 좋으시겠다 싶어서 남편이 시골 작은 땅을 사들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걸로 드리려고 해도 어머니가 받으려고 하지를 않으시고 현금으로 드리면 되려 돌려주실 게 뻔해서 아예 묶어두시라고 땅으로 구매를 해드렸던 거죠. 마침 부동산업을 하는 남편의 지인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며 투자를 권해서 겸사겸사 샀던 건데 어머니께서 그 땅을 여태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지금껏 가지고 계셨어요? 뭐야, 정말로 이걸 현석이 네가 사들인 거야? 엄마한테 땅을 사들였다고? 아이, 야마, 너는 그런 걸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랬어? 이거, 진짜 웃기는 놈이네. 그래, 이거 어머니 선물로 내가 해드렸던 거야.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사드린 건데 그걸 왜 형들한테 말해야 해? 그래, 니들이 괜히 알았다가는 무슨 사단이 날까 싶어서 내가 현석이한테도 조용히 하라 그랬다. 현석이가 나한테 해준 걸 왜 니들이 참견이야? 아니,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건 우리도 알고 있었어야지. 아이, 진짜 우리는 뭐 자식도 아니야?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 니들이 이럴까봐 내가 숨긴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이 땅에 관심도 갖지 마라. 참나, 아이,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땅 팔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래? 아유, 이거 시골 땅이라 얼마 되지도 않겠구만 뭘. 야, 넌 이왕 해줄 거면 좀 좋은 걸 해주지. 겨우 저딴 시골 땅이냐? 이거
괜히 우리 엄마 순진한 거 이용해서 생색이나 내려고 그랬나 보네. 아니면 뭐 우리 엄마 늙은 몸으로 혼자 시골 가서 살으라 그거냐?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들이 그 땅을 탐낼까봐 염려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땅 문서를 장판 밑에 숨겨두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땅 문서를 본 시아주버님들은 어머님이 걱정하신 대로 탐을 냈지만 막상 그 땅이 시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심을 끄고 다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이니 값어치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상황은 다시 반전을 마주했습니다. 현석이가 니들 같은 줄 알아? 니들이 뭔데 해준 것도 없이 현석이의 진심을 곡해. 현석이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당시에도 이 땅이 꼭 오를 땅이라고 하면서 잘 알아봐서 나를 줬던 거야. 내가 당장 급하게 쓰지는 않아도 나중에 욕이 나게 쓰라고 말이다. 그리고 정말로 현석이 말대로 이 땅이 값어치가 올라갔더구나. 현석이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이 땅을 제가 구매할 때는 분명 지인한테 그렇게 소개받기는 했었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그 땅을 드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 땅이 올랐대요, 어머니? 그래. 이 땅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땅값이 아주 좋아졌다 하는구나. 당시로 4, 5억 정도 되었던 게 지금은 4배가 올라서 20억에도 팔 수가 있단다. 땅값이 몇 배나 올랐다는 말에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 때야 분명 올랐으면 좋겠다 했지만 정말로 오를 거라 예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값이 20억이나 된다는 말에 시골 땅이라며 무시하던 시아주버님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 땅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어요. 20억? 그 정말이야, 엄마? 엄마, 그 땅 팔 거야? 팔 거지? 팔아서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우리 넷이서 공평하게 나눠도 두당 5억이잖아. 우리 완전히 노난거라고. 그러게. 그럼 그 돈으로 나 가게 다시 할 수도 있을 거고 중기 저놈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겠네. 엄마, 그럴 거지? 우리 다 갈라줄 거지? 조용히들 못해? 니들이 탐낼 땅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것들이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서는 말이야. 니들이 이럴까봐 내가 끝까지 모르는 척 하려고 했던 거야. 니들이 현석이 쟤를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니들 앞에서 이거 보여줄 일은 없었는데. 참, 똑바로 봐라. 이건 이제 현석이 거야. 니들 몫은 조금도 없어. 알겠어? 아주버님들은 땅값이 20억이나 된다는 얘기에 신이 나서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그 땅을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그 땅을 제 남편의 몫이라고 못 박아두셨죠. 의외의 말에 저나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저희가 어머니 드린 땅이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거 못 받아요. 드린 걸 도로 뺏는 것도 아니고. 아휴, 5년 전에야 네가 나한테 준 거지만 이제는 아니지. 이제는 내 땅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걸 왜 현석이를 주느냐고. 줄 거면 공평하게 가르던가. 엄마 눈에는 우리는 안 보여? 우리는 자식 아니야? 세상에. 아니 세상 천지. 어떤 엄마가 친자식을 차별을 해. 누가 보면 우리가 상간녀 자식이고 현석이 저놈만 엄마 자식인 줄 알겠어. 우리 엄마 아들 맞아. 그러게 내 아들이라는 것들이 이 지경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내가 내 배로 니들을 낳았다는 게 한스럽다 안쓰러워. 어떻게 된 것들이 동생보다도 못하고 내 뱃속에서 나온 것들이 현석이만큼도 내 속을 몰라.
니들이 아무리 그런 막말을 해도 나한테 자식은 현석이까지 셋이야. 한 번도 니들이나 현석이를 다르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나는 너희 셋을 똑같이 대하며 키우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태도를 달리해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 오냐오냐 해서 니들이 동생을 구박하고 무시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그래서 그동안 현석이가 나한테 잘한 만큼 나도 현석이한테 잘하려고 그런다.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자식들이 예뻐도 어떻게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겠니? 부모도 사람인데 나한테 잘한 놈한테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 이제 현석이만 챙길란다.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은 현석이 거니까 현석이한테 주는 게 맞는 거지. 현석아, 이 땅 팔아라. 팔아서 이걸로 회사 다시 살려봐. 너라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 형들 말은 듣지 말고 너 알아서 마음껏 해봐. 엄마는 우리 현석이 믿어. 알지?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시아주버님들도 더 이상 우겨대지 못했습니다. 맨날 형들에게 당하기만 하던 제 남편에게 어머님이 대신 제대로 혼을 내주신 거죠. 시어머니는 간직하고 계셨던 땅 문서를 저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20억 가치의 그 땅을 팔아서 남편이 다시 사업을 일으켜보기를 바라신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런 어머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어머니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번 실패를 겪으며 두려움이 생겼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당신을 믿어주신다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이번에는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어떻게든 꼭 다시 일어서서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될 겁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니다. 니들이야말로 마음고생 많았다. 내가 진작 너희들을 도왔어야 하는 건데. 아유, 그래. 이번에는 꼭 잘 될 거다. 하늘도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으시냐? 너희들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고 말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가 주신 땅을 팔아 사업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열고 흩어졌던 예전 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제대로 임금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꽤나 많은 직원들이 돌아와 주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그간 베푼 것이 있으니 뿌린 덕에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인지 너무 놀랍고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금세 다시 재기할 수 있었어요. 1년간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회사 일에만 매달렸더니 1년 만에 매출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정말로 멋지게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보, 됐어. 이제 됐어. 거래처에서 우리랑 같이 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우리 고생은 끝난 거야. 정말이야? 정말 우리가 된 거야? 세상에 여보, 너무 축하해. 당신이야말로 고생 많았어. 지난 1년간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뛰어다니더니 정말 해냈네. 나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정말이야. 아니야, 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랑 직원들이 없었으면 절대로 못했을 거야. 나 혼자서는 힘들었을 일을 여러 사람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 그럼 얼른 어머니께 연락드리자. 아니, 당장 어머님 찾아뵙자. 어머님이 이 소식 들으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렇지. 어머니 덕분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데 당연히 어머니 먼저 찾아뵈야지. 저희는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땅을 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할 수 없었을 일이기에 어머니의 공이 가장 크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기쁜 소식을 들고 오랜만에 어머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나 남편이나 회사 일 때문에 어머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무척 죄송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괜찮다며 이해를 해주시고 되려 저희를 걱정해 주셨지만 그래도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고정 매출도 생겼고 이제 회사 걱정 더 안 하셔도 돼요. 네, 어머니. 거래처랑 얘기가 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독점 계약이라 앞으로 3년간은 매출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아우, 그게 정말이니? 이제 정말 잘 된 거야? 현석이 너 예전처럼 사업하게 된 거냐? 네,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믿어주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우, 아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냐. 다 니들이 고생한 덕분이지. 현석이도 애미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젊은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자고 사활을 걸어 이룬 결과 아니겠냐. 나는 방구석에서 너희들한테 도움도 못 주고 미안하기만 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꿈도 못 꿨을 일이에요. 20억이나 사업자금 도와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다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평생 이 은혜 안 잊을 겁니다. 그동안 저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거 이제는 제가 두고두고 평생 갚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잘하는 아들이 될게요. 아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유, 아유, 현서가. 어머니, 앞으로 노후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이제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사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게 약속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재기해 볼 테니 사업에 성공하면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제게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자고 했죠.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고 산다고 제가 고생할 것도 아니고 저야말로 시어머니께 너무 받기만 했으니 이제는 저희가 되갚아드려야 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사업이 안정적이게 돌아가면 어머님을 모시기로 결정했고 드디어 그때가 되며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살자니. 현석이 너랑 같이 살자는 말이냐? 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요. 사실 이 사람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랑 약속했거든요. 사업 성공시키면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그랬어요. 아니, 대체 왜? 이제야 잘 풀리게 되었으면 너희들끼리 잘 살지. 괜히 나까지 못하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 지내시면서 얼마나 적적해 하시고 우려하셨는지 저희도 알아요. 저희가 잠깐 여기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에도 어머니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다 다시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가 부쩍 기운 없어 하시는 걸 보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잘해드리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입장이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저희랑 지내실 때 나쁘지 않으셨잖아요.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살 때 더 좋았어요. 어머니 모시고 외식도 다니고 동네 마트도 가고
그때가 참 행복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따로 계시면 언제 아프실지,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요. 아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너희랑 같이 사니? 나야 괜찮다고 해도 너희한테는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어머니. 폐라뇨. 어머님이 저희한테 폐가 될 리가 있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싫지 않으시면 저희랑 지내세요. 저희 다 같이 살 예쁜 집 보러 가세요, 어머니. 합가를 하자는 저희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좋으신 듯 하면서도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괜히 또 자식들한테 폐가 된다며 혼자 지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시는 어머님을 알고 있었던 저희는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라 그래도 누가 자주 와야 할 텐데 다른 두 아주버님들은 도통 어머님을 챙기는 일이 없으니 그럴 바에 그냥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끈질기게 어머님을 설득했고 결국 어머니는 마지 못하시는 듯 저희와의 합가를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님을 모시게 된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새 집을 얻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유독 답답해 하시던 어머니를 고려해서 넓고 예쁜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던 거죠. 땅을 사들여도 다시 자식에게 돌려주시는 분이니 이번에는 어머니를 위한 집을 사기로 했어요. 이제 남편 사업도 술술 잘 풀리고 돈 걱정도 없으니 어머니를 위한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고 인테리어까지 마친 뒤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새 집을 사서 어머니를 모신다는 소식에 아주버님들이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현석아, 너 이사를 하면 한다고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어떻게 형들한테 그런 말도 안 하고 이러냐? 그래, 우리가 너 이사하면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건데. 섭섭하다, 현석아. 형들이 웬일이야? 내 일에 관심을 다 가지고. 어머니 때문이라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형들 대신에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서로 대면대면하고 매번 남편을 무시하던 평소와 다른 아주버님들의 태도에 남편은 경계를 하며 물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들으면 우리가 너 괴롭히러 온 줄 알겠다? 그래. 우리는 너 이사했다니까 신경 써주러 온 거지. 그리고 엄마 모시고 산다고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야지. 그래, 고맙다, 현석아. 역시 네가 우리들 중에 제일 효자다. 형들이 해야 할 일인데 막내가 나서서 해주고. 정말 고맙다. 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어쩌겠냐. 네 형들이 못나서 그런걸. 우리도 너처럼 잘 나갔으면 엄마도 모시고 형제들도 챙기고 그랬을 텐데 말이야. 우리는 너처럼 잘 나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있냐? 현석이 너 이번 사업도 잘 된다며? 나는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금방 다시 재기할 줄 알았다고. 그치? 현석이 저 녀석이 원래 옛날부터 야무졌잖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든 잘했었으니까. 야, 너 잘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진짜 우리들도 너무 기뻐. 형들은 항상 네 편인 거 알지? 갑자기 저희 남편을 칭찬하며 살갑게 구는 시아주버님들의 행동에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을 저희 남편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남보다 못하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처음 보는 형들의 모습이 낯선지 아주버님들의 의중을 파악하기 바빠 보였어요. 형들, 왜들 이래 갑자기? 형들이 웬일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해? 그냥 평소대로 해. 갑자기 이러니까 괜히 더 무섭잖아. 야,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니?
우리가 언제는 뭐 너를 그렇게 구박했냐? 그럼 아니야? 상간녀 아들이라고 어머니한테 나 내다버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어머니 모시는 게 고맙다고? 아무래도 형들이 할 말 같지가 않아서 그래. 야, 현석아, 나 왜 쓸데없이 그런 말들을 다 기억하고 그러냐. 그런 건 다 옛날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묻어두자. 우리는 벌써 다 잊은 지 오래야. 형들은 그런 게 그냥 잊혀져? 나는 아닌데. 그래서 용건이 뭐야? 차라리 왜 그러는지 솔직하게 말을 해줘. 괜히 빙빙 돌리지 말고. 아니, 뭐 우리가 굳이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 아, 그, 그냥, 동생이 잘 되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 전에 우선 우리가 사과부터 할게.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너한테 많이 잘못했다 싶다. 미안하다, 현석아. 그동안 너 괴롭히고 구박한 거, 어른들 이해관계가 어떻든 뭐 너한테까지 그럴 일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싶어. 죄 없는 너한테 욕하고 그런 거 잘못했다. 이제라도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나랑 형이랑 둘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우리가 너한테 왜 그랬을까 진짜 후회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난 정말 못 견뎠을 것 같아. 형들이라는 사람이 동생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에휴, 엄마도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정말 미안해, 현수가. 놀랍게도 시아주버님들이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과거의 일을 사과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과라거나 반성이 없던 사람들이 수십 년 만에 남편에게 사과를 건네는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건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너 잘되고 찾아와서 이러니까 괜히 가식이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진심이다. 이번에 엄마 일도 그렇고 우리 정말 감명 많이 받았다. 친자식들도 못하는 일을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잘 알게 됐어. 그동안 네 마음 의심하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래. 너 정말 좋은 녀석인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라도 우리 친하게 지낼 수 없을까? 그래. 형제간에 서로 돕고 지내고 그래야지.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만 남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 지내는 걸 엄마도 원하실 거야. 이제 과거 일은 다 지우고 잘 지내보자. 형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과는 받아들이도록 할게. 그럼 다시는 나한테 상간녀 자식이니 뭐니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알겠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그 정도로 속 없는 놈들 아니야. 한번 사과하면 끝이지. 또 그러겠어? 역시 연석이 네가 마음이 넓다. 그래. 우리 용서 받아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정말 잘 지내보자 우리.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혹시 형들 좀 도와줄 수 없겠냐, 현석아? 뭐? 뭘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 너 요즘 돈도 잘 벌고 투자도 잘한다면서 너 이렇게 잘 나가는 거에 비하면 이 형들은 아무것도 아니잖냐? 잘 나가는 동생이 형들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하는 거지. 전에 엄마가 우리 도와줬던 거 사실 네가 도와준 거라며? 자식, 그런 건 진작 말 좀 하지. 우리도 그냥 공짜로 달라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는 거지. 내가 잘 돼서 2배로 갚을게. 정말이야. 나는 3배로 갚을게. 우리 동생 현서가 형 좀 도와줘. 제발. 아주버님들이 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결국은 아부를 떨러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잘 나가는 걸 알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을 통해서 아주버님들께 전해진 돈들이 남편 주머니에서 나왔던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자기들이 남편에게 한 짓이 있으니 이제 그 도움을 못 받을까 걱정이 되었던 건지, 그래서 불이 나게 와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아부를 떠는 거죠. 속보이는 시아주버님들의 행동이 기막혔지만 남편은 그래도 좋은가 보더라고요. 어찌되었던 형들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받고 동생으로 인정받은 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성격상 어차피 형들을 모른 채 할 수도 없을 텐데 저희가 돈을 쥐고 있는 이상 아주버님들 태도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시아주버님들이 남편에게 아부 떨며 전전긍긍하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아주버님들을 두고 보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다시금 성공을 거머쥐었고 저희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저희와 함께 살며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과 성공은 전부 시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저희도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시어머니의 희생정신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